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모나리자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예, 모나리자. 예, 이제 저출산 관련된 이제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한번 이제 움직였다가 다시 또 조정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 이제 관련된 모멘텀이 나왔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0날 나왔던 이슈죠. 윤 대통령 인구 국가 비상사태 공식 선언에 육아와 교육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저출산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다. 유아용품 및 아동교육 관련주도 강세 중이다. 경기도 판교의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부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고 알려진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서 일과 가정 양립과 양육 그리고 주거를 제시하면서 남성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에 월 250만원 인상과 신생아 특별 공급을 확대 늘봄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소식에 동사와 함께 깨끗한 나라, 꿈비, 아가방 컴퍼니, 삼성 출판사, 쌈지엔터, 웅진싱크비, 캐리소프트 등이 동반 상승했다.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두 명이 결혼해가지고 현재는 두 명이 결혼해가지고 두 명을 낳으면은 딱 이제 인구가 이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구 관련된 이제 교수님들이 말한 거 들어보니까 2.1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2.1명 정도가 돼야만이 국가 인구수가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는 두 명이 결혼해가지고 현재 0.6명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해가지고 예전에는 뭐 저희 우리 주식 농부님 세대 비슷하잖아요. 막 보면은 막 애들이 막 5명, 7명, 막 어떤 데는 10명 막 그런 예전엔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언제 누가 밥 먹을 때 누가 없어도 없는지는 몰라요. 라고 밥 다 먹고 다 치우고 나면 딱 옵니다. 너 밥 안 먹었어? 안 먹었는데요. 왜 이제 와? 밥 먹으라는 소리 못 들었는데요? 야, 빨리빨리 와야지. 그러면서 밥을 좀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인구가 워낙, 그러니까 자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별로 그런 게 그랬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한 집 걸로 한 집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만 낳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낳은 사람도 있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안 낳는 사람도 있고 결혼해가지고 예전에는 기본이 2명이었잖아요. 2명, 3명 그래 낳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한 명 낳은 집도 있고 아예 안 낳은 집도 있습니다. 그냥 부부끼리만 살다가 보통 딩크족이라고 보통 얘기하나요? 그렇게 이제 하는 가정들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을 할 처지는 아니긴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북유럽 국가처럼 사람들이 애를 낳기만 하면은 국가에서 애를 다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애를 낳으면은 부모 중에 한 명이 계속 케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되면은 육아휴직을 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하는 것도 첫 번째 눈치가 보이고 육아휴직 했다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는 누군가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자리가 안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다른 회사 알아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애를 낳으면서 애를 이제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이제 경력이 단절되잖아요. 경력 단절되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면 그 회사는 안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처럼 그런 겁니다. 애를 낳기만 하면은 그 부모는 회사 가서 그냥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애는 누가 키워준다? 정부가 키워준다. 이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은 육아 걱정 없이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힘들다. 그리고 당연히 집값도 요즘에 집값 얼마나 비쌉니까?
서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평생 돈을 안 쓰고 뭐 30 몇 년인가요? 돈 한 푼도 안 쓰고 30 몇 년 동안 싹 모아갖고 돈을 모아야만이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살 수 있나요? 돈을 쓰면서 사게 되면 한 50년, 60년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대에 결혼했다. 그러려면은 한 60년 걸리면 어떻죠? 90살이 됩니다. 이제 돈을 모았으니까 자, 집 좀 사볼까? 라고 하면은 빠이빠이 해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현재 상당히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보조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보조금도 들어가고 육아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힘들다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현재 관해서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사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한 번씩 통 튑니다. 통 튀다가 또 다시 쭉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이라든지 총선 관련된 선거가 있으면 한 번씩 이런 테마주들이 움직이거든요. 저출산 관련된 테마주들 움직이는데 이제 어느 정도 총선도 끝났겠다. 다음 대선은 또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조용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내놓는지 그래 되면 한 번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만약 이 종목을 대략적으로 오늘 50 16가가 5,930원인데 자, 5,000원대 이상 5,000원대에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첫 번째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나 50 신고가 구간이 와야만이 본전이다. 나 그때까지 기다릴래. 그러면은 구간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 구간을 온다 해도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그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모르죠. 또 몇 달 만에 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다리는 거는 다들 아시기 때문에 그냥 대응하신 거고, 두 번째 방안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기존 지지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자 일단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려 할게요. 오늘 1.59% 하락하면서 3,09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3,200원, 2차 저항대 3,600원, 3차 저항대 4,100원, 4차 저항대 5,100원이 되겠습니다. 5,1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권한 지지대 같은 경우는 자, 1차 지지대 3,000원, 2차 지지대 2,700원, 3차 지지대 2,4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다리는 방법 하나 있고요. 그냥 기다리는 거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대응하는 방법인데,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저항대가 3,200원, 3,600원, 4,100원인데 3,600원에서 4,100원 구간이 온다. 그러면 구간에 상당히 저항이 있다는 거죠. 구간이 오게 되면 일부 정리를 하는 거죠. 일부 정리하셨다가 대략적으로 3,000원에서 2,700원 부근, 그러니까 3,000원에서 2,700원 부근이 온다. 그러면 다시 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고점 3,600원에서 4,100원을 참고하시고요. 자, 고점 4,100원을 말씀드리면 4,100원 부근이 오게 되면 일부 정리하시다가 다시 저점 부근인 2,700원 부근, 2,700원에서 3,000원 부근, 그 사이에는 다시 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다 보면은 자, 4,100원에 100주를 팔았다 생각하시면은 자, 2,700원 되면 어떻습니까? 거의 한 130, 40주가 되겠죠? 그랬다가 그 돈을 그대로 그걸 다시 올라가게 되면 4,100원 부근 온다. 그러면 다시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다 보면은 100주를 팔았다가 조정 보이면 다시 샀다가 다시 올라오면 다시 팔다. 그러면 한 130, 40주. 그러다가 다시 반락되면 다시 샀다가 다시 반등하면 파는 식으로 하다 보면 100주가 130, 40주, 나중에 160에서 180주까지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나중에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손실을 만회하면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식 농부님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 같은 경우는 일단 기다리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트레이딩하면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 이 둘 중에 주식 농부님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35만 8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한 달 동안 3천 주를 팔고 있는데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자, 금투, 연기금 투신이 조금씩 하고 있는데 거의 관망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최근에 순 매도하고 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4.17%,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때만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율이 4.17%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동사의 최대주 같은 경우는 MSS 홀딩스에서 51.0%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51.0% 지분율을 최대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1,200억 원대에서 작년에 1,300원 가까이 조금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9억에서 65억으로 증가, 당기순이익도 23억에서 91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1분기 영업이익 10억 원대, 2분기 때 10억 원대, 3분기 때 10억 원대, 4분기 때 20억 원대, 그리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3억 원 대비 올해 1분기 때 13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동사의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19%, 유보율은 33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률은 5.0%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EPS 같은 경우는 250원, BPS는 2223원이 되겠습니다. 자, 25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50원이면은 자, 2,500원이면 10배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PR 현재는 한 PR 13배, 12배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션 같은 경우는 PR 10배에서 15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적정 주가 수준 얼마냐? 아까 보셨던 것처럼 250원 곱하기 10배에서 15배 구간이 적정 주가 수준이라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10배면 2,500원이죠. 2,500원에서 1,250원이니까 3,650원 정도가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00원에서 3,650원, 이 구간이 적정 주가 수준이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동사 매출은 어디서 나오냐? 자, 제지 제품 쪽에서 70.8%. 그러니까 모나리자 화장지라든지 아니면은 애기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쪽에서 대부분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마지막 유상증자 한지 현재로서는 보이는 게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은 당연히 없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는 동사 부채비율 19%, 유보는 33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긴 하지만 최근에 유상증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관계사무에 연결된 회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없네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리자 오늘 종가 3,09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조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는 현재 순매도 중이고요. 개인의 평균 매수 단가는 3,172원, 평균 매도 단가는 3,169원입니다. 기본적 분석사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EPS가 290.6% 증가했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구 국가 비상사태 공식 선언으로 인해서 육아하고 교육 관련된 테마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41.6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22.5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3,600원, 2차는 4,1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 1차는 2,700원, 2차는 2,400원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나리자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